네, 비상대비법 심화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조미 협조. 네, 이 부분에서는 보조금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주는지. 그 다음 대여, 돈 빌려주는 거죠. 대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그죠?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대여를 어떻게 해줄 건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재부 장관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겠죠. 돈 쓰는 거니까. 돈 빌려주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협조. 협조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죠. 협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상대비 업무를 하는데 타 기관이나 또는 업체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협조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협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필요한 자료가 있겠죠. 예, 비상대비 업무를 하는데 전시에 관련해서 그런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협조해서 얻을 수가 있고, 또 협조는 뭐가 있냐? 직원 파견. 예, 훈련할 때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파견 요청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협조 사항은. 자, 이 협조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협조를 하는지 그걸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특히 누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협조를 요청하는지. 자, 자료 제출은 비상대비 업무 수행 기관이나 업체의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비상계획관 두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의장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한테 협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직원 파견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비상대비 업무 수행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직원 파견은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누구한테? 비상대비 관계 기관한테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장한테 직원 파견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좀 불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의 장한테 했기 때문에 업체의 장한테는 직원 파견은 안 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견 기간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예, 훈련 기간과 그 전후로 해서 14일 이내와 또 90일 이내. 그리고 파견 사유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까 사유별로 파견 기간이 며칠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최근에 와서 문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크게 꼬아서 내는 건 없는데 이렇게 어떤 사유일 때는 며칠, 어떤 사유일 때는 파견 사유일 때는 며칠인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확인 평가. 비상 대비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죠. 특히 전반적으로 다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계획이냐,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냐, 그 담당자를 또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냐, 그런 등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인데, 자, 확인 평가는 누가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는 거. 누구를 대상으로? 비상대비 책임기관과 중점업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여기에는 시군구를 제외한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뭐겠습니까?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비 업무 수행 실태 평가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다루는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평가를 위해서 예, 행부나 자원관리 주관기관의장은 평가단도 구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같이 겸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 장기현이 이 두 사람이 평가하니까 그에 따라서 시정 보완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시정 보완 조치 제대로 안 됐다 또는 시정 보완 조치를 거부한다고 해서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되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예, 이 부분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보면 비축에 관련해서 그 뭐 확인 점검이 있죠. 확인 점검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확인 점검도 거부하고 또 제대로 안 됐는데 시정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따르지 않을 때는 뭡니까?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비상대비 업무 수행 실태 확인 평가에 대한 뭐 확인 평가를 거부하거나 그에 따라 시정 보완 조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다라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 충분히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포상 등도 예, 두 사람이 한다라는 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와서 이런 것도 다시 문제가 나오던데 우리 비상대비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것은 딱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예. 방금 보신 이 평가단을 구성할 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누가 정합니까? 예.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죠. 나머지 두 개도 예. 자원 소요 요구 방법 및 심의 절차도 그렇고 그다음 이 시험 볼 때 구체적인 시험에 관련돼서 디테일한 사항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거. 자, 세 개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확인 점검, 확인 평가 이게 비상대비법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자원에 대해서 확인 점검 꼭 하게 돼 있죠? 비축물자 확인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비상대비 업무 수행 실태에 대한 확인 평가는 마찬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점검 꼭 해야 하는 거는 중점 관리 대상 자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 매년 하게 돼 있죠, 매년. 예,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 강제 조항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머지 확인 점검이나 평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누가 하는지 예, 주체자도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셔야겠죠.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면 다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중점관리 대상 자원 확인 점검은 누가 합니까?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인데 그중에 시군구청장은 제외되죠. 예, 시군구청장을 제외한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이 확인 점검을 합니다. 중점관리 대상 자원을. 그런데 시군구청장을 포함한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은 비상대비 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받습니다. 예, 평가받는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 조금 금방 말씀드렸죠. 비축에 관련돼서는 뭐 확인 점검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안 하거나 시정 보완 조치도 안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른 이 두 개에 대해서는 확인 점검이나 확인 평가를 뭐 안 받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없습니다. 비축에 대해서만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거. 자, 제가 그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이 포함되냐, 포함 안 되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시군구청장을 제외한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의 역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자원조사하는 거와 방금 본 중점관리 대상 자원 확인 점검에 대해서는 예, 시군구청장이 빠지는데 뭐 그 반면에 시군구청장이 포함된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이 하는 사항은 관련된 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예. 비상대비 업무 집행기관. 집행기관이 누굽니까?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이죠. 거기는 시군구청장도 포함됩니다. 그다음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 자료를 요청할 수 있죠. 그 자료 요청을 받는 기관 중에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이 있죠. 예. 그다음 방금 본 업무 수행 실태 확인 평가 대상도 된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포함되냐, 포함 안 되냐, 요거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 이렇게 딱 정리해서 되면, 암기하시면 뭐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
예, 머릿속에 딱 남으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거 두 가지 요것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외된 역할, 시군구청장이 제외된 역할은 두 가지다. 자원조사, 중점자원, 확인점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문제 한번 볼까요? 최근에 와서 여기 저 법령원을 기준으로 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 확인 평가에 대해서도 은근히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매 시험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작년 하반기에 나온 문제죠. 이거 파견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죠. 딱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파견 기간 딱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거의 한 10초 내에 푸셔야 합니다. 뭡니까? 업무 연락 협조, 업무 협조 연락은 몇입니까? 14일 이내죠. 그다음 뭐 각종 이런 뭐 훈련 준비 점검부터 해서 끝까지 결과 보고까지 파견되는 경우 90일 이내죠.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푸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상반기에는 조금 그래도 지문이 많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행부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사항은 수행 실태로 확인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고 평가단은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구성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한다? 행부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할 수 있죠. 맞습니다. 평가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가 대통령 승인받아서 정한다? 아니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거 세 가지 있다라는 거. 예, 세 가지 중에 여기 한 가지죠. 평가단 구성 운영. 예, 이런 식으로 최근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누가 뭘 정하는 것, 이런 문제, 뭐, 행부가 정하는 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이런 문제들은 아주 그한 2020년 이전에 이렇게 자주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다시 이렇게 슬금슬금 다시 이제 최근에 와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뭐 또 옛날 게 돌아와서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행부가 정하는 거 세 가지. 예.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볼까요? 예, 옳지 않은 거, 답이 1번이었네요. 나머지 세 개는 뭐 맞겠네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래도 2번. 행부나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사항은 비상대비 업무 확인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면 누구한테 요구를 할 수 있다? 그 평가받는 대상자죠? 누굽니까? 비상대비 책임기관과 중점업체장 맞죠? 자, 3번, 4번은 앞에서 파견기간, 여기서 물어본 핵심은 파견기간입니다. 14, 90. 그리고 누가 파견을 요청하냐? 행부. 이런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확인평가에 대해서 옳은 거. 음, 자, 총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비상대비 업무 시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쵸? 평가할 수 있다 그랬죠? 이미 누구를 대상으로 비상대비 책임기관과 중점업체죠. 자,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행부나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죠. 그 평가받은 이 대상 기관이나 업체한테 제대로 하라고 요구를 해야지 무슨 행부나 자원관리 주관기관장한테다가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까? 틀렸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다음은 지자체장은 확인평가 할 수 있다. 확인평가자 누굽니까? 예, 행안부 장관과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죠. 지자체장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자체장은 뭡니까? 평가 대상자입니다. 평가 대상자. 예, 비상대비 책임기관이 평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구 들어갑니까? 시도, 시군구가 다 들어가니까 지자체장은 평가를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자, 3번. 행부는 확인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죠? 평가단 구성 운영 누가 한다? 행부나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둘 중에 한 명이 할 수 있죠. 구성 운영 할 수 있다라는 거.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도 한번 볼까요? 총리는 확인평가 결과 포상 조치를 할 수 있다? 포상 조치는 누굽니까? 확인평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행부나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사항이 포상을 할 수 있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까요? 앞에서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1분이면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쭉 앞에서 봤던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몇몇 분은 다 푸신 것 같네요. 빠르십니다. 예, 지문을 읽는데만 해도 최소한 20초 정도는 걸리는데. 예. 음. 자, 다 푸셨죠? 지금쯤엔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기억부터 옳은 거. 자, 옳은 거. 자, 기억부터 볼까요? 비상 대비 업무 수행하는 기관, 업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요청해야 하는 건 아니죠.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거니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누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자료 제출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업체의 장, 맞죠? 누구한테?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해서. 맞습니다. 기억이 맞으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요. 자, 니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파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뭐라 했습니까? 요청은 모두 다 필요에 따라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요청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아니죠. 이 부분도 틀렸네요. 그리고 직원 파견은 누가 누구한테 행부만이 요청할 수 있는 거고 누구한테 관계 기관의 장한테 협의를 해서 요청한다라는 거. 이 부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니은이 틀렸으니까 디귿 아니면 니을이겠네요. 자, 디귿 행부 또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시정 보완을 요청한다? 그렇죠. 평가 대상자인 이 두 사람한테 요청해야 하는 거죠. 비상대비 책임관과 업체의 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맞네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리을도 틀렸겠네요. 자, 행부나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 평가할 수 있으며 확인 평가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임의고 확인 평가 항목에 보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죠. 맞습니다. 평가 결과 확인 평가를 거부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확인 평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시정 보완을 거부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건 없습니다. 100만 원 과태료는 뭐에 관련돼서만 있다? 비축에 관련돼서만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셔도 이건 충분히 푸십니다. 자, 리을도 틀렸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비밀 엄수. 비밀 엄수 벌칙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이거 그 비상대비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위반하면 벌칙 부과된다라는 거. 예전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은 고유식별 정보 처리.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서는 이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와 그다음 관련 수행하는 사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 네.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에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누굽니까? 이 두 사람이겠죠. 두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 비상대비 업무 수행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은 여러분들, 행정기관에는 중앙, 지방행정기관, 시도, 시군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취급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나온 문제는 없고, 다 이 단어 그대로, 이 용어를 그대로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대로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읍면 동장까지가 취급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권한 위임받은 자가 시도 지방행정기관장이 취급할 수 있는 요 사무는 뭐겠습니까? 이거죠. 통합방위 사태 때 인력 참여 물자 사용 협력 요청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의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행정기관장도 예, 고위식별 정보로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등 뭐 그런 세 가지 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취급한다고 틀리기 위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비상대비 교육을 관련돼서 고식별 정보를 취급한다 이런 식으로 비축물자 사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틀린 표현으로 해서 문제가 자주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기술에 관한 자격 부여 취소 사실 통보를 할 때 우리 그 자격증 주는 위탁 기관장들도 이런 부여 취소 사실을 읍면 동장인데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위탁받은 이 기관장들은 고유식별을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자격증 부여 취소 사실을 통보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유식별 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취급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법에 있는 내용만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내용만 보고 여기에는 그런 위탁 기관장들이 취급할 수 있다라고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문제 나오면 취급을 못 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뭐 안타깝게도. 예. 자, 고식별 정보 우리 4대 법령 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비상대비법에서는 취급할 수 있는 정보가 세 가지죠. 주민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민방위도 동일하게. 근데 예비군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취급할 수 있고, 재난법에서는 두 가지만 여권번호가 빠지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기 쉬워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각종 표현들이 나오는데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둔 기관,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비상대비 관계 기관,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습니다. 각 기관마다 다 틀릴 수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비상대비 법률에서 뭐 정의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둔 기관은 뭡니까? 비상계획관 두고 있는 기관, 우리 기관들 있죠. 요 4대 헌법기관과 중앙지방, 대통령 국무총리 소속 기관, 시도 교육청 이런 기관들을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이 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이 옆에 있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둔 기관과 동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래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고, 그다음 비상대비 관계기관. 관계기관은 뭡니까? 직원 파견을 요청받는 거죠. 행부가 얘들한테 직원을 파견해 달라고 한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행부가 요청하는 직원 파견은 누구한테 한다? 중앙행정기관에 보통 실제로 을지연습할 때 이렇게 파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한 거라서 마찬가지, 요거는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위식별 정보 취급하는데 행정기관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요 기관들만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용어를 그대로 해서 문제가 나오지, 이걸 막 해석해서 막 문제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도교육청은 여기 행정기관에 포함이 되냐? 엄연하게 여기 교육청이 없기 때문에 예, 포함 안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고위식별 정보 처리 관련해서 문제는 최근에 작년 상반기에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고위식별 정보 취급하는 데 수행하는 사무에 포함되는 게 어떤 거냐 물어보는 문제죠. 보시면 인력자원 실태 조사 신고 맞죠? 기술에 관한 자격증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 부여할 때나 취소할 때나 다 취급할 수 있죠. 그다음 인력 참여 물자 사용 협력 요청 비상 대비 훈련 네 가지 다 맞는 표현이네요. 자, 다음은 마지막 차트 벌칙 부분입니다. 벌칙과 과태료인데 자, 벌칙은 뭐 이거 기본이죠. 예. 예, 벌칙을 뭔가 이 징역과 자격정지를 두 가지를 동시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밀엄수 위반하면 이 셋 중에 하나를 벌칙을 주는 거죠. 자, 벌칙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 이걸 그냥, 대충 몇 년 징역, 얼마 벌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된다. 명확하게 무슨 위반 행위로 해서 벌칙이 징역 벌금이다. 이렇게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 자원조사에 관련해서 위반하는 유형이 다양하죠. 거부를 하거나, 기피를 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신고하라 했는데 신고 안 하거나, 거짓말로 신고하거나, 예, 위반 유형도 꼼꼼하게 다 암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 고지서, 훈련 통지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예, 단순하게 한 가지 위반했을 때 벌칙 부과되는 게 아니죠. 수령하지 않거나, 또는 고지서를 손상했거나, 효용, 훼손하거나, 네, 이런 위반 사유도 꼼꼼하게 다 암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 자, 조금 정리를 하면, 벌칙을 암기할 때 여기 명령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500만 원의 벌금은 준비조처 명령을 위반했을 때, 비축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그래서 명령과 관련해서 위반하면 500만 원의 벌금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조문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없으면 벌칙이 부과된다 되어 있죠.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벌칙이 부과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런 거 뭐 있습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벌칙 부과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조문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런 표현이 있는 벌칙이 뭐겠습니까? 예, 이겁니다. 이거. 고지서하고 훈련 통지서 요거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 안 됩니다. 거기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지서를 위반했을 때 벌칙이 부과된다 했으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 안 되겠죠. 그다음 여기 두 가지는 과태료 관련해서 이 과태료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관련해서는 어떤 벌칙이다? 비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위반하면 다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비축과 관련 없는 내용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예, 과태료 부과는 비축 관련해서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한테 보고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 비축 관련해서 확인 점검을 이렇게 제대로 안 받거나 결과에 따라서 시정 보완 조치를 안 하는 경우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누가 부과한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이자. 예, 이렇게 식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칙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법령원에서 단 벌칙에 관한 문제로만 출제된 지금까지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어디에 나왔냐? 법령 2에서 다 나왔어요. 법령 2에서. 그래서 오늘 참고하시고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옳지 않은 거. 자, 중점관리 대상 자원의 지정 사실인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고지서, 훈련 통지서는 다 6개월 징역 500만 원 벌금이죠? 예, 맞네요. 자, 두 번째, 총리는 비축물자 관리 실태에 대해서 확인 점검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사람, 비축 확인 점검을 하는데 방해했다라는 거죠. 예, 500만 원의 벌금. 비축에 관련돼서 확인 점검을 방해하면 뭡니까? 과태료죠, 과태료. 500만 원의 벌금은 뭐가 들어가야 한다 그랬습니까? 위반 사유. 명령을 위반해야죠, 명령. 예. 비축에 관련해서 명령을 위반하면 뭡니까? 500만 원의 벌금이죠. 근데 여기서는 비축의 확인 점검이기 때문에 100만 원의 과태료라는 거. 예, 답은 2번이네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비축 명령 나왔네요. 500만 원의 벌금. 자, 이 문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실까요? 네, 뭐한 30초면 푸실 겁니다. 그냥 벌칙만 암기하시면 다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벌칙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벌칙 위반자가 누군지, 예, 그러니까 벌칙을 부과받는 사람이 정말 위반을 했는지, 그다음 위반 사유가 맞는지, 그다음 어, 그 벌칙이 제대로 부과가 됐는지, 예, 특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부과를 하는지 이런 등등은 이렇게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원관리, 중점관리 대상 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가 시설 보강의 준비조치 명령을 위반했다. 준비조치 명령죄 들어가면 뭐라 했습니까? 500만 원의 벌금이죠. 1000만 원의 벌금 아닙니다. 준비조치 명령을 누가 했습니까? 물자의 소유자가 했죠. 예, 위반자도 맞고 명령 위반도 맞는데 예, 벌칙만 틀렸네요. 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 보시면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물자 지정사실 인물을 저기 송달하는 고지서를 물자의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지서 수령 안 하면 벌칙이 뭡니까?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죠? 근데 위반자가 맞습니까? 물자의 관리인. 고지서 물자의 관리인이 받는 겁니까? 수령하는 겁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 보면 물자니까 고지서 누가 받아야 합니까? 이 물자의 소유자가 받아야죠. 수령해야죠. 그런데 물자의 관리인이 수령했으니까 관리인이 수령 안 한다고 해서 벌칙이 부과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물자의 소유자가 수령을 안 해야만 예, 벌칙이 부과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반 대상자가 맞는지 이것도 잘 보셔야 합니다. 예, 네, 나머지는 뭐 다 맞죠. 그래서 위반자가 누군지도 잘 아셔야 한다. 고지서, 훈련 통지서 똑같이 이 사람들이 수령해야죠. 예, 훈련 통지서 같은 경우에는 전달하는 사람이 있죠. 예, 전달자가 누군지도 이렇게. 그래서 고지서는 전달하는 게 없습니다. 예, 본인들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령해야 하는데 수령을 안 하면 벌칙이 부과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수령한다고 해서 벌칙 부과 안 됩니다. 자,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게 출제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비상대비법 전 분야에 대해서 심화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다음 시간에는 민방위 기본법에 대해서 또 심화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